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열쇠라 부릅니다. 문을 열어주고 길을 터주고 세상을 허락하는 힘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열쇠는 사랑이 아니라 굴레가 됩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의 문만 열어주며 살았어요. 아침이면 학교 가방을 챙기고 저녁이면 숙제를 도왔습니다. 자식이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을, 결혼할 때는 전세금을 마련했죠.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집을 가졌고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그녀의 집 문은 열려 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남의 문만 열어주느라 정작 자기 문은 잠글 줄 몰랐다는 거리요. 열쇠는 원래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녀의 열쇠는 한쪽으로만 돌아갔어요. 부모라는 이름은 참 묵직합니다. 그 무게를 견디느라 자신의 인생은 잊어버리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누구였을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금빛 열쇠가 있었어요. 젊은 날 남편이 준 것이었죠. 집안의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였습니다. 그녀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건 잠길 줄 모르는 자신의 문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문이죠.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 문을 내가 잠가야겠다고요. 열쇠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쓴 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어요. 사랑은 때로 잠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이 깨달음이 너무 늦게 왔다는 게 안타까웠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 말이에요.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늘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결혼할 때는 금반지를 빼주었고 사업 시작할 때는 통장을 내밀었죠. 자식이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마지막 비상금까지 쥐어줬어요. 그녀는 그렇게 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 말이죠. 자식이 웃으면 그게 곧 행복이었고 자식이 성공하면 그게 곧 보람이었어요. 하지만 보따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보따리도 언젠가는 바닥이 나죠. 그녀의 보따리도 그랬어요. 30년을 꺼내 쓰다 보니 어느새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보따리가 비자 자식들의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가 늘었고 전화 통화도 짧아졌죠.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더 줄 게 없어서 사랑도 끝난 걸까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아니라 내 지갑을 사랑했던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이켜봤어요. 자식들과의 대화를 떠올려 봤죠. 대부분이 돈 이야기였습니다. 학원비, 전세금, 병원비, 차 할부금. 정작 그녀의 안부를 묻는 말은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막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라 반가웠죠. 하지만 대화는 5분도 안 돼 끝났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만 남기고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미안하다고요. 그날 이후 막내의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어요. 자식들에게 자신은 엄마가 아니라 ATM이었던 거죠. 그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주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르게 가르쳤습니다. 고마움을 요구하지 않았고 예의를 가르치지 않았죠.
그녀는 보따리를 다 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따리가 비었으니까요. 자식은 부모의 부를 기억하고 부모는 자식의 웃음을 기억합니다. 기억의 방향이 다르면 사랑은 엇나가죠. 그녀는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또렷이 기억했어요. 첫 걸음마, 첫 말, 첫 등교일. 모든 순간이 보물처럼 소중했습니다. 밤새 열을 식히던 날도, 졸업장을 받던 날도 생생했죠.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건 엄마가 해준 것들의 목록이었어요. 용돈, 학원비, 여행비, 결혼자금. 숫자로 환산되는 것들만 남았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다 너희 거야. 그 말은 오래된 주문처럼 자식의 마음에 박혔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은 축복이 아닌 청구서로 변했습니다. 큰아들은 명절 때마다 물었어요. 엄마 집은 나중에 누구 거냐고요. 작은 딸은 예금 통장의 잔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엄마는 미래의 유산이었죠. 그녀는 슬펐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하다니요. 자식들의 눈에는 지금의 엄마가 아니라 미래의 재산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 노인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들의 가장 큰 슬픔은 망각이라고요.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은 잊고 재산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 말이 그녀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꺼내봤어요. 자식들을 안고 웃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죠. 돈도 별로 없었지만 웃음은 넘쳤어요.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집도 있고 예금도 있지만 웃음은 사라졌죠. 자식들은 물질을 기억하고 그녀는 감정을 기억했습니다. 이 간극이 문제였어요.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준다는 말은 위험하다는 걸요. 그 말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권리의 양도였어요. 자식들은 그 말을 받아 엄마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믿게 됐습니다. 기억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삶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유산을 남기겠다고요. 사람은 자식을 거울로 봅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얼굴은 언제나 약간 낯설죠. 그녀의 자식들은 점점 그녀와 닮아갔습니다. 걷는 모습도 말투도 심지어 습관까지 비슷해졌어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 모녀는 꼭 붕어빵이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 닮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마움이었어요. 그녀는 무엇이든 감사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죠. 작은 친절에도 고개를 숙였고 도움을 받으면 꼭 보답했어요.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가 밥을 차려줘도 빨래를 해줘도 돈을 보내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궁금했어요. 언제부터 감사가 사라졌을까요? 어릴 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탕 하나에도 방긋 웃던 아이들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당연함이 고마움을 집어삼킨 거죠. 사랑의 그림자는 길었지만 빛은 짧았습니다. 그녀가 준 사랑은 크고 넓었지만 돌아오는 사랑은 희미했어요.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진 셈이죠. 어느 날 그녀는 실험을 했습니다. 일부러 며칠간 연락을 끊어봤어요. 자식들이 먼저 전화하는지 보고 싶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들은 태어냈어요. 바빠서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울은 모든 걸 비추지만 마음은 비추지 못합니다. 겉모습은 닮았지만
내면은 담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식을 키우며 외모만 복사했고 정신은 전하지 못했던 거죠. 한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부모가 주기만 하면 자식은 받기만 배운다고요. 감사는 가르쳐야 하는 거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거울 속 자식들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녀의 마음은 없었어요. 껍데기만 닮은 거울이었죠. 그녀는 슬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라도 바꿀 수 있다면 늦지 않았으니까요. 한 노학자는 말합니다. 흙으로 만든 손은 흙을 쥐면 무너진다고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쥐려 했던 부모는 결국 자기 손을 잃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랬어요. 자식들의 모든 걸 대신 해결해 주려 했죠.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녀가 빚을 갚았습니다. 딸이 이혼할 때 그녀가 위자료를 냈어요. 손주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녀가 나섰죠. 모든 문제의 해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식들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죠. 어려움이 생기면 엄마부터 찾았어요. 그녀는 흙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이라는 흙을 꽉 쥐고 있었죠. 하지만 쥘수록 손은 무너졌어요. 자식들은 독립하지 못했고 그녀는 지쳐갔습니다. 70이 넘어서도 그녀는 쉬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계속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아프다고 해도 달려가야 했고 피곤하다고 해도 도와줘야 했습니다. 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대신 살아줄 거냐고요. 그 말에 그녀는 멈칫했어요. 자신이 죽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말이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식을 망쳤다는 걸요. 도와준 게 아니라 무력하게 만들었던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립심을 빼앗았어요. 흙손의 법칙은 명확했습니다. 타인의 삶을 쥐려 하면 자기 삶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녀는 평생 자식의 삶을 살느라 자기 삶을 잃었어요. 이제 그녀는 안다.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삶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거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녀는 손을 놓기로 했어요. 더 이상 자식의 문제에 뛰어들지 않기로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습관처럼 손이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참았어요.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안 도와주냐고 물었죠. 그녀는 차분히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해야 한다고요. 흙손은 이제 흙을 놓을 때라고요. 70이 넘어서야 그녀는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자식 몰래 적금 통장을 만들며 웃었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고요. 마치 첫사랑처럼 설렜습니다. 통장 이름은 자유였어요. 그녀가 직접 지은 이름이죠. 매달 10만 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줄 돈을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한 거예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을 자기가 쓴다는 게 이기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친구가 말했어요. 당신 돈인데 왜 미안해 하냐고요. 그 말이 뇌리를 쳤습니다. 맞아요. 자기 돈이었어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쓰죠? 그녀는 죄책감을 떨쳐냈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였어요. 3개월 후 30만 원이 됐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노래방에 갔어요.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죠. 돈을 쓰고도 마음이 편했어요. 이건 내 노래방비야.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쓰는 돈이라고요. 통장은 자유의 표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숨쉬지 않아도 되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도예 수업, 미용실에서 파마하기. 소박한 꿈들이었지만 그녀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비밀 통장을 갖고 있다는 걸요. 알면 뭐라고 할까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오롯이 그녀만의 비밀이었죠. 통장이 생기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도 당당해졌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 눈치 볼 일도 없었죠. 관계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늦은 독립선언이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시작한 자립이었죠.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순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녀의 통장은 인생의 첫 장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이야기를 쓸 거예요. 남의 각본이 아닌 자기 대본으로 말이죠. 그 시작이 바로 이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누구의 발자국도 드뭅니다. 명절에도 자식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서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편해졌어요. 대신 새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창가에 모이를 뿌려놨거든요. 참새, 까치, 비둘기. 온갖 새가 모여들었죠. 그녀는 그들을 보며 웃었어요. 사람보다 새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는 받기만 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래로 보답했죠. 지저귀는 소리가 그녀에겐 위로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전화 소리도 다급한 목소리도 없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 같다고요. 예전엔 집이 통로였습니다. 자식들이 무언가를 가져가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쉬는 곳이었어요. 그녀만의 안식처였습니다. 벽에는 그림을 걸었어요. 꽃과 산이 그려진 그림이었죠. 예전엔 자식 사진만 가득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웠습니다. 거실에는 화분을 놓았어요. 다육이와 선인장이었죠.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식물들이었어요. 그녀는 식물을 돌보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가끔 잠가야 산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야 다시 열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열려 있으면 닳아 없어집니다.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집이 참 조용하다고 말했죠. 외롭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움과 고요함은 다르다고요.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죠. 하지만 고요함은 자기를 찾는 겁니다. 그녀는 이제 고요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차를 마셨습니다. 캐모마일 차를 좋아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죠. 별이 빛났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제 성이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죠. 자기만의 왕국이었어요. 그 안에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고요의 집,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평안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금빛 열쇠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강으로 갔어요. 물 한 개가 자욱했죠. 손에는 오래된 열쇠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 남편이 준 마스터키였어요.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이걸 버리면 정말 끝이구나. 자식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 열쇠는 이제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이미 자기 열쇠를 가졌어요. 그녀는 팔을 휘둘렀습니다. 열쇠가 공중을 날았어요. 햇빛에 반짝이며 포물선을 그렸죠. 그리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썩? 작은 물소리가 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지배하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그녀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자식에 대한 미움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주는 용서였습니다. 평생 제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는 의식이었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문은 내가 잠근다고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열쇠를 주지 않겠다고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어요. 강물은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갔죠. 시간도 그렇게 흐를 거예요. 그녀는 이제 흐름을 따라갈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돌아오는 길은 가벼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평생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졌어요. 등이 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일기를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적었어요.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남겨두는 것이다. 그 문장이 마음에 들었죠. 자식들에게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알아서 살 겁니다. 이제 각자의 인생이었죠. 저녁이 왔습니다. 그녀는 차를 끓였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죠. 창밖에는 노을이 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강가에서 던진 열쇠는 아직도 물속에 있을 겁니다. 녹슬어 가고 있겠죠. 하지만 그녀는 상관없었어요. 새로운 문을 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녀에게 필요한 건 잠그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배웠어요. 마지막 강가에서 말이죠. 누군가는 여전히 부모의 지갑을 사랑이라 믿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떠나보내는 용기, 그 안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을 지키는 가장 큰 사랑은 스스로의 삶을 먼저 지키는 일이에요.